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의 곽지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애기가 이렇게 코 자고 있어요. 코 자고 있어서 혹시 깨면은 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아빠한테 첫째랑 둘째는 잠깐 맡기고, 그리고 이렇게 셋째는 이렇게 코 자고 있어서 눕히면은 어쩔 때는 또 오래 안 자고 어쩔 땐 자기는 잘 자는데, 그래서 제가 얘 안고 촬영을 하는 거 양해를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의 유학생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 캐나다 유학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거의 20년이 지났죠. 20년 전에 처음에 캐나다 유학을 왔을 때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죠. 그런데 제가 유학을 왔을 때는 그때 처음에 저는 감사하게도 고모부 댁에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모부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과연 이제 ESL 이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가 있고 ESL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피터보로라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외곽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이제 그 동네 그때 당시에는 ESL 있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ESL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할래? 아니면 그냥 일반 학교에 입학을 할래? 장단점이 있었는데, ESL은 요즘에는 모든 학교에 있어요. 토론토 이제 뭐 특히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ESL 있는 학교에 가면 이제 한국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언어를 배울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ESL이 없는 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제가 너무 원했던 유학이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등 떠밀어서 보낸 유학이 아니어서 저는 큰 부푼 꿈을 갖고 왔죠. 그래서 뭐든지 그냥 오면 잘 될 줄 알고,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학생활이 단순히 캐나다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이나 호주나 외국 생활이 타지에서 와서 적응해서 사는 데는 진짜 큰 각오가 필요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느꼈던 캐나다는 정말 예뻤어요. 구름도 되게 낮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집도 되게 아기자기한 게 너무 예쁘고 환경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너무 낯설고 제가 너무 이방인이라는 그런 기분이 딱 들었는데, 세상에서 그런 기분을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뭐 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뭐 편한 곳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니고 있었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캐나다에 왔을 때는 정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상실감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꼴찌를 했어요. 처음에 그게 근데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냐면 ESL이 없는 학교에서 정말 영어를 못하는 채로 왔는데, 딱 이제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제 그 과학 선생님께서 뭐를 설명을 했대요. 이제 무슨 시험을 보는데 포토신테시스라고, 포토신테시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제 광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국말로도 그 광합성 작용이라는 거를 배운다는 게 영어로
한국말로도 배우는 게 좀 헷갈리는데 그거를 영어로 이제 다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어서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도 되게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유독 되게 그 클래스가 힘들었어요. 뭐 영어도 되게 그 과학 단어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많이 외웠어야 됐고 그래도 또 나름 또 도와준다고 하셔가지고 같은 반 학생 아이의 그 바인더 공책을 다 복사를 해서 봤는데 좀 황당한 게 처음 딱 봤는데 다 필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필기체는 그래도 쓰는 건 조금 배웠어도 한국에서 읽으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 보고 캐나다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동생도. 그런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서 동생한테는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제가 캐나다에서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진짜 뭐든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동생은 좀 커서 와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냥 막연한 유학을 오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해내고 싶은 목표가 있고 성취할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정말 많은 그 consequence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언어 문제도 그렇고 친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정말 지난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4년 동안 고등학교 유학생활 시절에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활동들도 많이 못했어요. 학교에서 저는 이렇게 연극, 뭐 뮤지컬,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뭐 언어도 좀 어눌하긴 했지만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러 있잖아요. 방과후 활동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그거를 할 여건도 안 되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서 성적을 잘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되게 마음 한구석에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12학년 때 졸업할 때 처음에 꼴찌로 이제 공부도 못하고 언어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2학년 때 제가 그 졸업식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마음을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는 한번 시작을 하고 목표를 세우면 열심히는 하는 편이에요. 인내심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게 좀 길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저는 느낀 게 그거였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구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마음속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는 제가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제가 10학년, 11학년 때 여기 캐나다에서 코스타라는 그 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코스타라는 그 집회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는 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원래 교회를 안 다니시고, 원래는 이제 저희 할머니 양쪽 집안 다 이제 불교여가지고, 이제 사실 저희 집에 부적도 많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하고,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런 경험은 고등학교 때 코스타에 가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때 정말 마음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남을 주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때 마음을 갖고서 정말 그 목표 하나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그냥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보다는 그때 공부를 해서 남을 줘야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도와주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는 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능률이 오르고 제 마음속에 어디선가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친구들 1시간 공부할 때 한 대여섯 시간씩 앉아서 그 녹음기가 있어요. 지금은 전화기로 쉽게 수업이 녹음이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요만한 테이프가 있어요. 아마 지금도 저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 녹음 테이프를 녹음을 하고 선생님 그 렉처를 계속 들었어요. 전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녹음하고 계속 듣고 몇 번 계속 들어보고. 그래서 그만큼 제가 노력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쑥스러운데 제가 얼마 전에 찾은 제가 액자로 꽂아놨어요. 나중에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감사하게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상을 감사하게도 몇 개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highest average라고 해서 참 쑥스럽지만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거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동기가 있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골이 있으면 캐나다 유학이나 뭐 외국 유학 저는 찬성해요. 하지만 그냥 막연히 한국의 그런 입시제도가 싫고 그냥 막연히 그냥 그런 곳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냥 거기 외국 가면 그냥 영어 한자라도 더 배우겠지라는 마음으로 오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도 100명 유학생 중 1명만 캐나다에서 자리 잡고 나머지는 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그런 계획이 따로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제 주위의 친구들도 캐나다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한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 중에는 여기서 계속 살고 이렇게 뿌리 내려서 지내고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경험이고 물론 다 친구들만의 계획이 따로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정말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유학이나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이민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유학은 여기 와서 공부해서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이제 옵션이 있지만 이민 같은 경우에는 삶을 아예 여기 정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정착해서 이 삶이 좋고 하면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되고 정말 2세들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좋은 점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랑 여기랑 생활이 정말 달라요. 교육 시스템도 다르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 그런 문화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적응해서 살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그런 다짐이나 그런 거 아니면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적응해서 살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도 많고 한다는 거, 예, 그런 점들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저희 짧은 고등학교 이야기 예, 드렸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쉐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마음을 갖고 할 마음이 있다면은 돼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유학을 하고 정착하며 살아갈 때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많은 고민도 있었고 그만큼 근데 그 흘린 눈물과 피나는 노력 때문에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온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나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